조경의 임무는 따라서 도시와 인간에게, 더 나아가서 자연에게까지 순실된 어떤 자연을 선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이들 간의 관계를 선관계로 어떤 순접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롭게 하는 거죠. 그 관계를. 그리고 순접시킨다. 그것을 아주 억지로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물이나 돌이나 이런 자연 요소들을 인간이 살고 있는 정환경 속으로 아주 순리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조차도 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경이 추구하는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은 긴 선형부지인데 그 선형부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담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마치 칼치를 토막내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긴 선형부지에 나누어서 집어넣는 맨 위의 그림과 같은 그런 형상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그림의 가운데서 보듯이 이곳에 필요한 여러 가지 휴식, 운동, 녹지 공간, 그다음에 산책, 그런 공간들을 쭉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쫀득이처럼 병치를 시키고 그 비중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많게, 어느 부분은 적게 그 변형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녹지 공간, 그다음에 페이빙 공간, 스포츠 공간, 수경 공간, 그다음에 생태 공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파킹이나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자동차 진입로 같은 공간으로 치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 전체에서 또 필요한 또 대상지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고 그 프로그램들을 위치시킨 다음에 유사한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성격끼리,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성격끼리 연계시키고 분리시키면서 대상지 전체 골격으로 발전시켜서 보시는 것과 같은 최종 결과물로 완성한 사례입니다. 설계 골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초기 단계부터 대상지와 밀접하게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대상지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형태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발전시켜 나간 사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셔블계 굴삭기인 유압식 백호의 특징을 보면 이게 경량입니다. 굉장히 경량이므로 이동 또는 운반이 편리하고요. 독립주행이 용이합니다. 혼자서도 베리벨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협소한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동력 전달이 유압 배관뿐이므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정비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어디 고장 나면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 조작도 쉽고 사이클 타임이 빠르므로 작업 능률은 어느 기계보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만약에 이 유압식 백호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건설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갖다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백호 끝에다가 뭐 우리가 칼을 달아가지고 뭐 두부를 갖다가 모를 갖다 자르는 정도까지 어떤 기계의 발달이라든지 운전 능력의 발달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 굴삭도는 주행 시에 충격력을 흡수함으로써 어떤 과부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게 없습니다. 유압식 백호는 무슨 단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조경공사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계가 되겠죠. 다음에 로더가 되겠습니다. 로더도 보면은 유압식 백호처럼 이제 뭐 버킷, 뭐를 담거나 이제 그 파는 그 장치가 달려 있는 건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유압식 백호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죠, 용량이. 그래서 주로 적재기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로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구동 방식에 의해서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 또는 레일식, 세미클로식 등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고요. 뭐 차륜식은
주행 속도가 빠르고 기동성이 좋아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은 신속하지만 힘은 떨어져요. 그래서 굴삭력이 약해서 주로 흐트러진 상태의 재료 적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골재들이 있죠.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갖고 오는 데가 미사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사리에 산처럼 쌓여있는 모래나 자갈을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덤프트럭에다가 옮겨갖고 실어주는 역할을 이런 차륜식 로더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궤도식은 굴삭력이 떨어지지만 구동판을 이용하는 굴삭력이 장점이므로 일반적인 토사의 굴삭이나 적재 작업에는 파워 쇼벨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용량을 갖다 이제 한꺼번에 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유압식 백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깊은 쪽에 이제 굴삭 같은 거는 좀 어렵고요. 아주 이제 부드러운 흙을 갖다가 파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구조와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양의 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양의 알칼리성 토양이 있는가 하면 산성 토양이 있습니다. 근데 토양 특성 중에서 중성에 가까울수록 양분의 유효도가 높은데, 그 말은 아무리 거름이 많아도 토양 속의 양분을 식물이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토양 미생물의 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미생물이 그 양분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뿌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미생물들의 작용이 가장 활발한 것이 중성에 가까울수록 활발하고요. 식물의 생육과 미생물의 활동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입자 구조 등 이제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에 영향을 주는데, 입자 구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떼알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양의 입자들이 이렇게 덩어리 뭉쳐서 그 사이에 물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기성도 좋아지고, 토양의 떼알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성분이나 중성 토양이 돼야지만 그런 떼알 구조를 이루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산도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식생이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소나무, 그리고 진달래, 블루베리 등인데요. 블루베리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을 제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육이 굉장히 불량해지고요. 그리고 블루베리하고 진달래는 사실 같은 진달래과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보면 소나무 숲 아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진달래고, 진달래와 소나무가 조경적인 소재로도 서로 잘 어울리는 식물들입니다. 또한 알칼리성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회양목이라든지 조팝나무, 라일락들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들이 있습니다. 제천이라든지 단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 백석에 나오는 충주 지역의 지역들이 석회암을 모함으로 한 석회암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 자라는 특별한 식물들이 앞서 말한 그런 식물들입니다.